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뭐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예, 말씀하시죠? 명태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그 11월 4일자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고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보고 그 수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데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면 언제든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 관련돼서 저희가 용산에 보고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해당 그 수사 기관에서 그 수사 보고서 내용 자체를 다른 상부에 보고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또 벗어난 부분인데 일단 법무부로서는 전혀 그 수사 보고서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에는 불수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1월 4일자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보고서는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그 관련된 포렌식을 이제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어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이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발발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생각하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연출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자로 검찰에 이른바 그 황금폰이라고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이미 제출한 휴대폰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기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여쭤보셔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들어가시도 좋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의 국정위기 발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기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아련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헌법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소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만 자, 이제 조용히 하시죠.